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혼자서도. 됐다. 너는 가만히 누워만 있어라. 시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제 몸 위에 얹어졌어요. 불에 지어 끈을 살짝 내려 어깨선이 드러났을 때 저는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제 맨살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며 내려갑니다. 힘을 빼야 한단다, 그렇게. 따뜻한 오일이 제 등에 떨어지면서 온몸이 오싹해집니다. 시아버지의 무거운 숨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고 그의 체온이 제 등에 전해질 때마다 가슴 깊숙이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나요. 이게 정말 치료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어. 그의 손이 허리띠 아래로 스며들 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견뎌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우리의 숨소리와 촉촉한 소리만이 흘렀어요. 아프면 소리내도 된다. 온몸에 퍼지는 묘한 감각에 저는 작은 신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더욱 깊고 강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시작 전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32세 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은밀하고도 복잡한 감정들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를 손가락질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 달라지실 거라 믿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던 그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거든요. 제 남편 태연은 참으로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24세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태연은 지역 농협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그의 진실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죠. 우리에게는 지훈이라는 예쁜 아들이 있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민호 씨는 그런 저희 부부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셨어요. 61살의 나이에도 정정하시고 젊은 시절 물리치료사로 일하셨던 경력이 있으셔서 건강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습니다. 늘 저희 가족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곤 했죠. 퇴근 후 지친 남편에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손길이었는지 남편은 항상 아버지 손은 정말 신기해요라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런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훈이가 6살이 되던 해 봄날이었죠. 남편이 근무 중 공사장 점검을 나갔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그 차가운 선고는 지금도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건 아버님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보낸 노인의 슬픔이 얼마나 깊을지 그때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장례 기간 내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사진 앞에서 꼿꼿이 앉아 계실 뿐이었죠.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어요. 눈물이라도 흘리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덜할 텐데 그렇게 묵묵히 견디고 계시는 아버님을 보니 제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적막함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지훈이는 아빠가 언제 오냐며 계속 울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바로 그때 아버님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너와 지훈이를 책임지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저희까지 돌보시겠다니. 하지만 아버님의 의지는 확고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너와 지훈이다.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그렇게 아버님은 당신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저희와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젊은 며느리와 늙은 시아버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세간의 시선도 걱정됐고요. 하지만 예전의 저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지훈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시며 저희 모자를 보살펴 주셨어요. 문제는 제가 선택한 직장이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판매직 말이에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허리와 어깨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제 모습을 보신 아버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수진아,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적응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수진아, 내가 한번 봐도 되겠니? 그때만 해도 저는 아버님의 진짜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조용히 제 방 앞에서 노크를 하셨어요. 수진아,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던 상태였는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아버님께서 방에 들어오시더니 제 상태를 보시고는 작은 한숨을 쉬셨어요. 이것 봐라. 얼마나 아프길래 이 모양이 됐니? 아버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제 침대 옆에 앉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젊은 시절 물리치료사였던 거 알지? 한번 봐도 되겠니? 그 순간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아무리 시아버지라고 해도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고 무엇보다 아버님을 믿었거든요. 네, 아버님 부탁드려요. 아버님은 제 등 위에 손을 올리시더니 천천히 누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옷 위로 가볍게 만지시더니 점점 깊이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많이 굳었구나.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버님의 손길은 정말 전문가다운 것이었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옷을 좀 들쳐야겠다. 제대로 보려면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제 상의를 들쳐 올리시더니 등을 드러내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조금 차갑지? 금방 따뜻해질 거야. 아버님의 따뜻한 손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치료였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부분이 특히 심하네. 좀 아파도 참아야 해. 아버님의 손길이 점점 깊어지고 강해졌어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아버님이 잠깐 멈추시더니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말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통증과 함께 느껴지는 묘한 감각 때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렇게 첫 번째 마사지가 끝났습니다. 아버님은 제 상의를 다시 내려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매일 해야겠구나. 이 정도로는 하루 이틀에 나아지지 않을 거야. 매일이라니.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치료일까요? 아니면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될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아버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수진아, 어제보다는 어떠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버님. 사실 어제 마사지를 받고 나서 정말 몸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엔 묘한 설렘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해보자꾸나. 어제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어. 아버님의 그 말씀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라니. 어제도 충분히 부끄러웠는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작은 오일병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걸 바르고 하면 효과가 더 좋다. 따뜻한 오일이 제 등에 떨어졌을 때의 그 감촉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운 아버님의 손이 제 등 전체를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브래지어, 끈이 방해가 되는구나. 잠깐만.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아버님의 손이 제 브래지어 후크에 닿았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끈이 풀어지자 저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괜찮다, 아가. 아버님의 두 손이 제 등 위에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날개뼈 사이, 그리고 허리까지 오일 때문에 미끄러운 손길이 제 온몸을 훑을 때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 부분 말이야. 많이 뭉쳐있어 좀 아플 거다. 아버님의 엄지손가락이 제 어깨뼈 사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저는 작은 신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아버님이 잠깐 동작을 멈추셨어요.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제 숨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아프니? 아니에요, 시원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묘한 쾌감 같은 것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계속하자. 아버님의 마사지는 그날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제 등은 물론이고 어깨, 목, 심지어 팔까지 모두 만져주셨어요. 마지막에는 허리 아래쪽까지 손이 내려가셨는데 그때 저는 정말 숨을 참아야만 했어요. 수진아, 이 아래쪽도 좀 봐야겠는데. 아버님의 손이 허리띠 가장자리를 살짝 건드렸을 때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그건 괜찮다, 치료니까. 치료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치료를 해주고 계신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마사지가 끝나고 아버님이 방을 나가신 후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몸은 정말 가볍고 시원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치료일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님은 분명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뿐이실 텐데 제가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버님이 제 방에 오실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저는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저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진아, 이제는 다리도 좀 봐야겠구나.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리라니. 과연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다리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제 반응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 통증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 다리 근육도 봐야 해. 의학적인 설명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스스로. 안 된다. 내가 제대로 할 리 없어. 그냥 맡겨. 아버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아버님의 말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그럼 바지를 내려야 하나요? 응, 무릎까지만. 제 손이 바지 허리끈에 닿았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천천히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드러난 다리에 닿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발목부터 시작하셨어요. 여기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쳤구나. 아버님의 두 손이 제 종아리를 감쌌을 때 저는 베개를 꽉 움켜쥐었어요. 오일을 바르신 따뜻한 손이 제 다리를 천천히 훑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힘을 빼야 해. 하지만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버님의 손이 종아리에서 시작해서 무릎 뒤쪽 그리고 허벅지 아래쪽까지 올라올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아버님 아프니? 아니요, 그냥. 정말 이상했어요. 아픈 건 아닌데 온몸이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특히 아버님의 손이 허벅지 안쪽을 지날 때는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여기 근육이 정말 심각하네. 이 정도면 매일 해줘야겠어. 매일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기대가 되는 이 복잡한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부터 아버님의 마사지는 정말 본격적이 되었어요. 등, 어깨, 목, 팔, 그리고 다리까지 제 온몸을 구석구석 만져주시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는 앞쪽도 봐야겠다. 앞쪽이요? 어깨와 가슴 쪽 근육도 뭉쳐 있어. 특히 쇄골 아래 부분이 심해 보여. 그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앞쪽이라니. 그건 정말 아버님, 그건 좀. 왜? 뭘 부끄러워해? 너는 내 딸 같은 존재야. 딸 같은 존재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는 뒤를 보고 누워서 아버님께서 제 어깨와 쇄골 부위를 마사지 받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손이 제 쇄골 아래를 지날 때마다 저는 눈을 꽉 감고 견뎌야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특히 뭉쳤네. 깊이 들어가야겠어. 아버님의 손가락이 제 가슴 윗부분을 눌렀을 때 저는 작은 소리를 내뱉고 말았어요. 아, 아프니? 아니에요, 시원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부끄럽긴 했지만 정말 시원하고 좋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의 통증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벼웠어요. 아버님,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감사해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완전히 나으려면 좀 더 해야 해.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마사지는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버님도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더 세심해지시고 마사지 시간도 점점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제 몸을 바라보시는 아버님의 눈빛이 예전과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비밀이 밝혀진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마사지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아하고 작은 소리를 내셨어요. 뭔가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려보니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 제가 그 수첩을 집어들려는 순간 아버님께서 황급히 말리셨어요. 아니다. 그냥 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첩이 떨어지면서 펼쳐진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그곳에는 제 이름과 함께 날짜별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6월 15일 수진 마이너스 요추 3, 4번 사이 근육 경직 심함 승모근 상부 긴장도 높음 6월 20일 수진 마이너스 이상근 증후군 의심 둥근 마사지 병행 필요 7월 3일 수진 마이너스 흉쇄유돌근 단축 쇄골 하부 근막 유착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켰구나. 아버님,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체. 앉아라. 수진아, 내가 다 말해주겠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옷을 추스르고 아버님 앞에 앉았어요. 아버님은 그 수첩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수진아, 내가 젊은 시절 물리치료사였던 건 맞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치료사가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국가대표 선수들 담당 치료사였다. 올림픽에도 2번 따라갔었고.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0년 전 한 선수가 치료 도중 부상을 당했어. 내 실수였지. 그 일로 모든 걸 잃었다. 아버님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남의 몸에 손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 그런데요? 너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 이대로 두면 디스크로 이어질 게 뻔했거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디스크라니? 처음엔 그냥 간단한 마사지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해서 제대로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버님은 수첩을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이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매일 내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 거다. 정말 놀라웠어요. 수첩에는 의학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제 몸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야. 게다가 자격증도 진작 반납했고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래, 다행이도 하지만. 수진아,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점점 욕심이 생겼어. 너를 치료하면서 예전의 실력을 되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왜 점점 더 세심해지셨는지, 마사지 시간이 왜 길어졌는지, 사실은 내가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너를 치료하면서 내 자신도 치유받고 있었으니까. 아버님의 솔직한 고백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님,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야말로 치료인 줄 알면서도 이상한 감정을 느꼈던 제가 부끄러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신체 접촉에는 그런 면이 있거든. 그날 밤 저는 아버님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되었어요. 수첩에 적힌 의학 용어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몸 상태에 대한 분석도 정확했고요. 다음 날부터 마사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해졌으니까 아버님도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기는 저렇게. 정말 의사 선생님 같으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게 진짜 치료였다는 걸.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바로 다음 주였어요. 제가 지훈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을 때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저 여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아버지랑 어머, 정말? 그래서 요즘 얼굴이 그렇게 좋았구나. 밤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아이고, 정말 세상에.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김 씨 댁에서 봤다는데. 매일 밤 남자 신음소리가. 에이, 설마 그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뭘 못해. 돈도 없는 과부가 늙은 남자라도 붙잡아야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님께서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는데 제 표정을 보시더니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아버님,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수한 아이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다니. 그날 밤 아버님과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님, 이러다가 지훈이까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내 생각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면으로 맞서자. 네,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전문 치료사라는 걸. 다음 날 아버님은 30년 전 자격증과 상장들을 모두 꺼내셨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경로당에 가셨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후 아버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너를 치료해 주는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버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처음엔 안 믿더라. 그래서 실제로 한 명을 치료해 봤어. 정말요? 김씨 아저씨 어깨가 아프다고 하길래 10분 만에 통증이 사라지니까 모두 깜짝 놀라더라. 그날 이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머, 수진 씨 정말 좋겠다. 전문가한테 매일 치료받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건강해 보였구나. 심지어 아버님께 치료를 부탁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선생님, 저도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제 남편 허리도 좀. 아버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몇 분을 도와드리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치료였죠. 보름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작은 치료실을 차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수진아, 내가 다시 시작해볼까 한다. 정말요? 너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아버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물리치료사가 되셨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무엇보다 아버님께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재능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신 거니까요. 아버님 행복하세요? 그럼 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잖아.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아버님의 재기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니.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몸이 건강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아버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감동적인 결말은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의 치료실이 번창하면서 저는 아버님의 조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물리치료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치료실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낯익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30년 전 아버님 때문에 부상당했던 그 선수였어요. 선생님, 정말 민호 선생님 맞으시죠? 아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 동안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니까요. 최 선수. 선생님, 제가 찾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걸렸네요. 저는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혹시 복수하러 온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저를 다치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아버님도 저도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그때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도핑이요. 선생님 치료 중에 쓰러진 건 약물 부작용이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경기에서 쓰러졌다면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일찍 발견해서 생명을 구한 거예요.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30년 동안 말하지 않으셨나요? 창피했어요. 제 잘못으로 선생님 인생을 망쳤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 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치료사로 활동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30년간 아버님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그 순간 모두 사라졌어요.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죄책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셨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버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셨어요. 수진아, 내가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의 진정한 행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몇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 거예요. 치료실에 다니시던 한 분이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 씨 같은 좋은 여자, 우리 아들한테 딱이에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버님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는 너도 내 행복을 찾아야지. 하지만 아버님은 난 괜찮다. 너 때문에 이미 충분히 행복해졌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훈이도 새아빠를 정말 좋아했고 아버님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결혼식 날 아버님께서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주셨어요. 고맙다. 아가,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기적 같은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지금도 치료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때 정말 이상한 감정 같은 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였던 것 같아요.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이었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깊고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나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진실과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오해도 풀 수 있고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저와 아버님처럼 말이에요.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차갑고 편견에 가득할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두의 황혼이었습니다.